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원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을 하고 종료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편집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습을 쭉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엑셀이 어떨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풀이 하진 않았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과목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자, 암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해서 개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좀 응용된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가 아니고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방식이요.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개념 설명 드리고 그 다음 기출문제 풀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자, 그런데 스프레드시트 일반이라는 과목은요. 이런 컴퓨터 일반과 같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능적인 문제죠. 자,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자, 정렬하는 방법, 자, 이런 기능을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자,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직접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실습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방법들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물론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론적인 설명은 없고요. 바로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자,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데이터 입력은요. 자, 셀이라는 그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데이터의 종류는요. 자, 문자형도 있고, 숫자형도 있고, 날짜형도 있고, 시간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정렬하는 방법. 자, 정렬도 필요하겠죠. 자, 크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오름차순 방법이 있고, 내림차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만일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야 된다. 자, 물론 키보드를 통해서 1 입력하고 2 입력하고 3 입력하고 4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동 채우기라는 엑셀의 기능을 이용을 하면요. 1 하나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이 바로 없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한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요.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실습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습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메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컴퓨터 일반을 저를 믿고 따라오셨듯이 스프레드시트 일반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믿고 따라만 오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힘 좀 내시고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필기에서 컴퓨터 일반은요. 필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필기에서 출제가 되지만은 실기에서도 또 다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컴퓨터 일반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공부할 때 제가 실습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들으시면은 실기 들어가서 실기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시트 전체를 범위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해서요,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트, 자, 이게 6번 시트잖아요, 그죠? 자, 6번 시트에 셀 하나하나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의 범위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범위.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가요, 컨트롤 A입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A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A는 all을 뜻하는 거죠.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은, 자, 여기 있죠.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단추. 자, 이 단추를 클릭을 해도 같은, 이제 전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3번. 하나의 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은 행이 되고 이것은 열입니다. 자, 하나의 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요.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같이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되었네요. 자, 하나의 열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 자, 그럼 Shift 스페이스바가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건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셀을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Shift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선택된 셀의 전체 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전체 행. 자, 만일 여기서 여기까지 셀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Shift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선택된 셀의 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행 전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열을 다 선택을 해서 그 다음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행 하나 선택을 하고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른 거예요.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봤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Shift 스페이스바는 이제 행을 선택하는 거죠. 행. 현재 셀에서 전체 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Shift를 기억을 하실 때, 자, Shift는 이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이동, Shift는. 그러면 선택된 셀에서 좌우 이동이 되기 때문에 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행을 선택을 하고 또다시 그 선택된 행을 또 범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컨트롤 누르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야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또 뭐냐?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는요, 선택된 셀에서 행이 아니고 열이에요. 열이 되는 겁니다. 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열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행이 선택이 되었다라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야만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Shift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요 기능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Shift는 이제 좌우로 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을 뜻하는 겁니다. 행. 자, 선택된 셀에서 행을 범위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려면은 일단 하나의 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열의 모든 행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Shift 스페이스바만 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바도 이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범위를 지정하려고 한다. 어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되는가?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의 범위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자, 전체의 범위를 선택을 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전체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영역 그리고 이제 연속적인 않은 상태, 그러니까 비연속적으로 이런 범위를 또다시 선택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만 비연속적인 범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컨트롤 A 누르게 되면 전체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키 누르고요. 또 다른 셀의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비연속적인 영역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야만 비연속적인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프트 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범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셀을 선택을 하고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요. 또 다른 좀 떨어져 있는 셀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시작과 끝이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 전체 영역이 범위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연속적인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마우스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Shift 키를 눌러서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비연속적인 것은 컨트롤 눌러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컨트롤 A는 전체고요. 비연속적인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 높이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머리의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그 행의 가장 적은 글자 크기에 맞추어 행 높이가 조정된다. 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가 지금 1, 2, 3, 4라고 입력이 되었고요. 4가 가장 크죠. 자, 1, 2, 3은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행의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행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 높이가 너무 크잖아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크기에 비해서. 맞습니까? 가장 큰 데이터가 4인데, 자, 이 4라는 수에 맞춰서 행 높이를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을 겁니다. 자, 오른쪽처럼. 맞습니까? 만일 작은 글자 크기에 맞춰서 한다라면은 4라는 큰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려서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글자 기준에서 행의 높이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행머리끌 구분선. 자, 행머리끌 구분선이 뭐냐면요. 자, 이게 행머리끌이에요. 행머리끌. 1번, 2번, 3번. 자, 행의 번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행머리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행머리하고 1번하고 2번하고, 구분되는 선이 있죠. 자, 이 선. 자,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큰 글자에 맞춰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적은 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도 보시면은, 자, 기사 퍼스트 커말, 안녕하세요. 기사 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E라는 열 머리 글의 크기, 자, 열의 크기, 자, 열의 크기에 비해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크잖아요. 그죠? 더 큽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의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가장 큰 데이터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복수의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자, 복수의,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행의 높이를 조절하면 범위로 설정된 모든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조금 느려보겠습니다. 느리게 되면은 같은 크기로 맞춰지고요. 줄여볼게요. 줄여도 같은 크기로 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만일 하나의 행이 이렇게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높이가 크다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을 범위 선택을 해볼게요. 범위 선택을 하고 한번 줄여볼게요. 줄이게 되면은, 크기가 작든 크든 금방 줄였던 그 사이즈로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높이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모든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행 높이를 설정하려는 행에 셀 포인터를 위치시킨 후, 자, 여기서 한번 위치를 시켜볼게요. 자, 홈, 셀, 서식, 행 높이를 실행하여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자, 셀에 가시면은, 자, 홈에서 셀에 가시면 서식이 있는데요.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은 행 높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높이를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입력하게 되면은 그 입력한 수치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행에 입력된 데이터의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면 자동으로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된다. 자, 1이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자,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늘려볼게요. 키워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글자의 크기만큼 높이도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시트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는 이제 셀을 선택하는 방법, 셀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설명이 맞는데요. 자, 보세요. 자,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든 시트를 선택 메뉴를 선택한다. 자, 보세요.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하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 보십시오. 자, 시트 탭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모든 시트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전체 시트가 선택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셀의 영역을 정할 때요.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범위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 자, 비연속적인 부분도, 영역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이제 비연속적인 그런 시트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컨트롤 누르고요. 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시프트 누르고요. 자, 마지막 시트 1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트 3하고 시트 1하고의 사이에 있는 시트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셀의 영역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작이 되고 이게 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영역을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가 이제 그 기능, 시프트 키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시프트는 연속, 그리고 컨트롤은 비연속.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삽입하고 삭제 한번 해볼게요. 시트. 자, 3번에다 두고요. 자, 3번하고 2번 사이에다가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워크시트 확인. 어떻게 됐습니까? 자, 4번 시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삭제 한번 해볼게요. 4번. 삭제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씩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번하고 3번하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2번하고 3번 사이에 두 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하고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세 개가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삽입도 그렇고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씩 시트를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모든 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을 할 때, 자, 이거 하나 선택, 이거 하나 선택, 이거 하나 선택. 자, Alt 키가 아니고요. 컨트롤이죠, 컨트롤. 자, 그 다음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 탭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Shift는 연속된, 자,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 Shift 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워크 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삽입하거나 삭제 가능합니다. 여러 시트를 선택하여 그룹화한 상태에서 A 첫 번째 셀에 컴퓨터를 입력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잘 보세요. 자, A 첫 번째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 시트에만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트 1에서 A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죠. 나머지 시트에는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범위 선택을요, 만일 이 세 개의 시트를 같이 선택을 했다.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 첫 번째 셀에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에 컴퓨터, 시트 2에도 컴퓨터, 시트 3에도 컴퓨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선택한 시트에 A 첫 번째 셀에 모두 입력이 된다. 자, 셀에서 직접 셀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식 입력줄에서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셀을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일단 셀을 선택을 하고요. F2번 누르게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자, 그 다음 수식 입력줄. 자, 클릭을 해서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에 컴퓨터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편집을 하시려면은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지우거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2번, 키보드 F2번 눌러 보십시오. 자,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하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을 바로 하셔도 되죠. 자, 됐습니까? 다음 중 문자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문자열로 입력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숫자하고 문자가 이제 혼합된 데이터, 이것은 문자열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각각의 데이터 형태에 따른 정렬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왼쪽 정렬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정렬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 문자 열일 때, 자, 문자 열일 때요. 셀 하나가 있으면요. 자, 기사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사 퍼스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왼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문자를 읽을 때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근데 숫자는 조금 다르죠? 숫자는 어떻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자, 1, 12, 10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른쪽을 기준해서 정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숫자는 크고 작음을 비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눈으로 보기가 더 판단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치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문자는 왼쪽, 수치는 오른쪽입니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져 있는 혼합형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2008년이다. 자, 이게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자, 여기서 문자예요.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지면은 순수한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셀이 비어 있는 경우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열이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가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셀의 너비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입력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더 크네요. 그죠? 자, 더 크고 옆에 있는 셀이 비워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셀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큰 데이터가, 긴 문자열이 입력이 된다라면은 셀의 너비에 상관이 없이 자, 옆에 셀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열을 입력을 할 때 Shift 엔터 키를 누르고 입력하면 된다. Shift란 것이 틀렸습니다. Alt입니다. Alt. 자, 보세요. 이제 하나의 셀에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들어가기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사 퍼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그냥 엔터. 자, 그냥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셀의 위치가 한 칸 내려옵니다. 그죠? 엔터는 줄을 바꾸는 거는 바꾸는 게 맞는데, 셀의 위치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셀 내에서 줄 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게 Alt 누르고 엔터 키예요. 이게 강제 줄 바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Alt 엔터 키를 눌러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리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나머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날짜 형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날짜는요.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돼요. 자, 날짜 입력할 때는 한번 보시면요. 날짜는 연, 월, 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연, 월, 일을 구분하는 구분 기호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뭡니까? 숫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숫자, 수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돼요. 그리고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키보드에서 오른쪽 시프트 키, 그 왼쪽에 보시면 슬래시가 있습니다. 자, 슬래시를 구분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은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돼요. 그 다음 대시. 자, 대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왼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대시. 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제 날짜 형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셀에 입력한 내용 중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자, 문자열이 아닌 경우 찾으면 됩니다. 2009라고 입력이 되었는데 앞에 작은 따옴표가 붙었네요. 자, 작은 따옴표가 붙게 되면은 숫자를요, 문자로 바꿔줍니다. 자, 2009라고 입력하면은 오른쪽으로 맞춰지는데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이잖아요. 그죠?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0 곱하기 20이네요. 120 곱하기 20. 자, 120 곱하기 20. 그러니까 P연산자하고 연산자하고 같이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자열이 맞아요. 자, 4 더하기 5. 이것도 문자열이 맞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3번 한번 보세요. 3번은요, 2.54, 2 더하기 04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지수. 뭐, 10의 4승이다, 10의 2승이다. 자, 이 지수 표시 아시죠? 자, 그래서 2.54, 2 플러스 04라는 것은 2.54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10의 4승. 그래서 결과적으로 25,4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만일 등호, 여기다 등호를 붙여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등호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자, 이 계산의 결과가 저장이 돼요. 이 계산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등호가 붙으면은. 다음 중에서 셀에 입력한 내용 중 기본적으로 셀의 왼쪽으로 정렬되지 않는 거. 자, 왼쪽으로 정렬되는 경우는 문자죠.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경우는 숫자입니다. 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문자고요. 그 다음 이것도 혼합형인데 문자로 인식이 되죠. 자, 이것도 문자하고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다 문자고요. 이건 숫자로서 인식이 돼요. 자, 이것은 오른쪽 정렬이 되죠. 날짜 형식은 숫자처럼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와 문자 데이터를 혼합해서 입력을 하면 모두 문자 데이터로 간주하여 왼쪽으로 정렬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0 한 칸 띄우고 7분의 5로 입력을 하면은 분수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 7분의 5라고 입력을 하면은 날짜형으로 표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보통 분수를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날짜 형식 입력할 때 또 어떻게 입력합니까? 자, 슬래시를 구분 기호로 해서 연, 월, 일을 구분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더 우선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입력 형식에서 슬래시를 입력을 했을 때 날짜로 인식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것은 날짜 형식이 맞아요. 그런데 분수로 표현을 할 때는 앞에 0을 붙여줘야 됩니다. 7분의 5라면 7분의 5 앞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7분의 5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만일 1하고 한 칸 띄우고 2분의 1로 입력을 했다. 자, 그것은 1과 2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1과 2분의 1. 그래서 1.2분의 1이 0.5잖아요. 그죠? 그래서 1.5가 되는 겁니다. 자, 분수 입력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날짜 형식하고 조금 다르죠? 자, 입력된 문자열이 셀보다 긴 경우 수식 입력줄에는 모든 문자열이 표시되지만 해당 셀에서는 오른쪽 셀의 상태와 무관하게 잘려서 표시가 된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자, 무관하게 잘려서 표시된다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자, 현재 C셀의 가로 사이즈, 너비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더 크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의 셀의 상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면은, 여기 데이터가 없다라면은, 이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되는데,
1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입력하게 되면 잘립니다. 이렇게 잘려지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제대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잘려서 표시된다는 설명이 틀렸어요. 무관하지가 않죠.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잘려서 보일 수도 있고,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하는 경우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도로 인식을 하고 연도가 29 이하이면은 2000년대로 인식을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날짜를 입력을 할 때요. 연도를 00에서 그러니까 29까지의 사이를 숫자로 입력을 하면요. 2000년부터 2029년 사이에 연도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예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시 하나만. 자, 우리가 2012년 10월 1일이라고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물론 네 자리로 입력해도 되지만은 줄여서 두 자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자리. 그러면은 12년 10월 1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12년이라는 이것을 2000년에 12년이냐 아니면은 1900년도에 12년이냐 자,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201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12년. 왜 그러냐면은, 0에서 29의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셀에 분수 2분의 1을 입력하면, 날짜 1월 2일로, 인식되어 출력된다. 만약 특정 셀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셀에 분수 2분의 1을 출력하기 위한, 입력 형식은, 자, 우리가 이제 슬래시를 구분자로 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1하고 슬래시에서 2라고 입력이 되면요. 날짜로 1월 2일로 인식이 돼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한 칸 띄워서 앞쪽에 0이라는 숫자를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분수로 인식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정 셀 서식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셀 서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 A와 같이 자, 그림 A가 여기 있습니다. 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려고 표를 만들었다. 자, 수입을 입력할 열을 그림 B와 같이 삽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자, 그림 A에서 그림 B로 이제 삽입을 하는 건데요. 무엇이 삽입이 됐습니까? 자, 날짜하고 지출 사이에 수입이 추가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출 앞에다가 이제 하나의 열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입 슬래시 지출. 자, 엔터. 날짜 그리고 택 해 주십시오. 지출 탭 잔액 됐습니까? 자, 위쪽에 이제 제목 부분은 병합되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가운데 정렬하시면 되겠네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테두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테두리. 자, 됐습니까? 그림 A처럼 만들어졌죠. 자, 수입을 이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출 앞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열을 선택을 합니다. 열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클릭하면은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자, 이렇게 삽입이 됐고 그 다음 수입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열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리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방법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일 이 두 개의 셀을 오른쪽으로 만일 여기서 삽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요것을 삽입을 해서 지출 잔액 그 값들을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이 사이에다가 공백의 셀을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삽입에 가시면요.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공백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겠죠. 자, 지출 잔액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었죠. 그럼 가운데다가 또 수입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요. 자, 범위 선택을 하고 삽입에서 이제 열 전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열 전체. 열 전체를 범위를 선택을 하고 삽입한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조금 전하고 좀 다르죠. 조금 전에는 지출 잔액만 자, 이 두 개의 값들만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 전체가 삽입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 그 제목으로 입력되어 있는 입력하고 병합해왔던 수입 지출이라는 이 제목도 같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만일 자, 이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자, 삽입에 가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자,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수입 지출의 제목은 자, 이게 하나의 병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셀만 그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제목 부분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 이 부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오른쪽 클릭 삽입 그다음 열 전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같이 오른쪽으로 삽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요, B 두 번째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행 전체를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B 두 번째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삽입에서 행 전체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행 전체가 아니고요, 열 전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 전체를 입력을 해서 열이 이제 삽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B열의 머리글을 선택하고 자,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삽입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자, 3번 B 세 번째 셀에서 자, B 세 번째 셀에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에 들어가서 열 전체 맞고요. 자, B 두 번째에서 B 세 번째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에 가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자, 이것을 선택을 한다. 자,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B 그림처럼 만들려면요, B 그림은요 A, B, C, D까지 해서 제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만 병합된 것이 아니고요, 4개가 같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4번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번처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목 표시가 되고 이거는 빈 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번도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열 전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오른쪽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가 아니고 열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를 보시면요, 자, 그림 B와 같이 삽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원칙도 있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문제가 요구하는 보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답을 찾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아시겠죠?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은 크게 오름차순이 있고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먼저 오름차순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단을 올라가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먼저 2 그다음 3, 4, 5 이런 식으로 정렬되는 것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계단을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기준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 문자를 기준해서 문자 데이터를 기준해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같은 경우에 영문도 마찬가지죠. A부터 시작해서 B, C, D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낮음에서 높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자, 이것도 오름차순 정렬이 되겠죠. 내림차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정렬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정렬 실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호 이름 점수라는 것은 항목의 이름이죠. 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목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준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름을 기준해서 정렬이 된다라면은 이 행에 같은 행에 있는 값들은 같이 정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만일 권동현이 제일 아래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면은 기호, 가, 점수 100도 이 행 전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행응 단위로 해서 정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선택은
머리글까지 같이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실제 데이터를 범위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은 좀 전 제가 머리글까지 같이 범위 선택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렬 대화 상자에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죠. 만약 체크를 해제하잖아요. 해제를 하면은 머리글까지 범위가 선택이 되면서 정렬해버리면은 이 머리글도 같이 움직이면서 행 단위로 움직이면서 정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머리글은 정렬에 포함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십시오. 머리글 표시 체크.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있기 때문에 머리글 표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호를 기준해서 혹은 이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 영문, 한글, 빈셀, 특수기호, 숫자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할 때 정렬의 순서를 아셔야 돼요. 뭐 데이터가 숫자로만 되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여러분들 오름차순, 내림차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만약 점수라면은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낮은 값부터 해서 높은 값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40, 50, 80, 100.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내림차순 정렬한다라면 큰 값부터 해서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형식, 그러니까 문자라든지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뭐 정렬되는 순서를 기역, 니은, 디귿, 리얼, A, B, C, D, 뭐 1, 2, 3, 4 여러분들 다 아는 이제 정렬 순서를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정렬 순서가 될 거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의 형식, 그러니까 이제 한글, 숫자, 영문, 그리고 특수기호, 빈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기준해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그래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호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한번 정렬해 볼까요? 그러면 낮은 값부터 해서 높은 값 순서대로 정렬이 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오름차순 정렬하니까 숫자가 제일 아래쪽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숫자 먼저. 그 다음 특수기호, 영문, 그리고 한글, 그리고 빈셀 순서입니다. 자, 빈셀은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이에요. 빈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 순서를 본다라면 오름차순 기준에서 이제 숫자가 제일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제일 아래쪽이 되고요. 이제 문자 중에서 한글이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은 높은 값부터 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한글이 가장 높고 영문, 특수기호, 숫자, 그리고 빈셀은 항상 마지막이 정렬이 됩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을 한다. 맞는 얘기죠. 이 행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을 할 때 기호를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하잖아요. 그죠? 자, 기호를 기준해서 선택을 해서 정렬한다 하더라도 기호만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A열만 그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행 단위로 해서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렬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정한 셀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실행해도 표 범위 전체로 정렬 범위가 확장되어 실행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하잖아요. 그죠? 자, 딱 누르게 되면은, 자, 그 해당 범위에 대해서만, 자, 이것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전체 범위가 다 선택이 되죠. 해당 범위에 대해서만 정렬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범위가 이 표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확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에서 일부분만 정렬을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확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아닌 다른 정렬 순서를 사용할 때 먼저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등록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정렬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중에서 뭐 요일이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라든지 갑을 병정 이런 값들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의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항목에 따라서 정렬 순서가 무조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값이 정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을 해서 이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의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먼저 만들어 두고 정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내림차순 정렬할 때 데이터가 자료들의 어떤 그 특성, 자료들의 이제 형식에 따라서 정렬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만일 내림차순 정렬된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글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한글. 그 다음 영문, 특수문자, 그 다음 숫자 순서예요. 이런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자, 내림차순 정렬만 기억을 하시면은 오름차순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숫자가 기호 문자, 한글보다 앞에 위치한다. 이거 맞죠? 보세요. 오름차순. 가장 낮은 게 뭐죠?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가 먼저 와요. 그 다음 특수, 그 다음 영문, 그 다음 한글이에요. 그죠? 자, 이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기호 문자, 자, 특수 기호 문자, 한글보다도 앞에 위치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3번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먼저 한글이 먼저 온다. 한글. 그래서 한글이 최상이다. 자, 문자가 먼저 상위로 오는데 문자가 한글도 있고 영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한글이 최상이다. 그래서 한글, 그 다음 영문,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 순서가 된다. 그리고 좀 전 보여드렸다시피 빈셀은요. 오름차순이 되었던 내림차순이 되었던 항상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셀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실행하면 표 전체, 표 범위 전체가 정렬 범위로 자동으로 확장된다. 그럼 확장이 안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번. 사용자 지정 정렬. 자, 정렬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외에 사용자 지정 정렬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모든 정렬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렬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정렬 기준을 이제 자, 정렬 기준을요.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자, 이것은 기호고 그다음 이름이고 자, 이건 수학 점수, 영어 점수예요. 그러면 1차 정렬 기준은 기호로 하고 그다음 2차 정렬 기준은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 3차 정렬 기준은 수학 점수, 뭐 4차 정렬 기준은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정렬 기준을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추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렬 기준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 이제 정렬 기준을 추가를 했을 때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게 모든 정렬 기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면은 첫 번째도 가능하고 네 번째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당연히 모든 정렬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도 모든 정렬 기준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대한 한 번에 최대 64개까지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정렬 기준이 추가할 수 있는 게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요. 정렬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데이터가 행을 기준으로 열의 내용을 정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렬을 할 때요. 자,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옵션 누르시면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체크가 안 돼 있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영문자가 최상위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정렬을 할 때 그때 영문자,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가 더 높죠. 그 다음 소문자예요. 우선순위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구분이 돼요. 자, 그 다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자, 방향은 기본적으로 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행이 위치가 바뀌면서 정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이 아니고요. 위쪽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행 기준에서 정렬이 되는 거죠. 정렬 방향이.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행이 아니고요. 열 기준에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행을 이제 정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의 내용을 정렬하는 거죠.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된다. 자, 행을 기준해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하는 기능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있습니다. 3번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숫자가 한글보다 앞에 위치한다.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 특수문자, 그 다음 문자 중에서 영문자, 그 다음 한글,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한글이 최상위에 위치한다라고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는 제일 하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정렬되면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위치하는 것이 숫자, 그 다음 특수문자, 영문자, 한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한글의 위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자, 숫자가 한글의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정렬,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은 제일 낮은 것부터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특수문자, 영문, 그리고 한글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한글보다 앞에 위치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기본 설정 탭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서 정렬 순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자, 오피스 단추는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엑셀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자, 엑셀 옵션에 들어가시면요. 환경 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 설정에 가시면요.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서 새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창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정렬 방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빈셀은 항상 위에 정렬된다. 아니죠.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오름차순 되었던 내림차순 되었던 항상 마지막에 빈셀이 놓여지는 것이죠.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가 아니고요. 아래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자,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자, 머리글이 있는 경우에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만일 체크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 선택이 되면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글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선택하면 데이터 범위의 첫 번째 행이 정렬해서 제외된다. 첫 번째 행이 뭐죠? 머리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영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지만은 자,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대소문자 구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내림차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한글이 위쪽이죠. 자, 그리고 영문이 들어오는데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4번 혼합된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숫자, 특수문자, 영문, 한글 순서로 정렬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이제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다음 중 B 세 번째 셀에서부터 H 다섯 번째 셀까지 동일한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값들을 계속 이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값을 직접 이렇게 뭐 없음, 뭐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없음, 엔터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되겠지만은 보통 우리는 이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 외에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자, 이 꼭지점 부분을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려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채우기 핸들이라는 건데요.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어때요? 그대로 복사가 되었죠. 자, 되돌리기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되돌리기 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채우기를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느냐. 범위를 선택하듯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로나 세로로밖에 안 돼요. 행과 열 기준에서 밖에서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안 돼요. 전체 범위를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한쪽을 먼저 이렇게 채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전체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되돌리기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많이 내렸다. 채우기 하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아래쪽으로 내렸잖아요. 그죠? 자, 마우스를 떼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떼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범위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렸으면 여기서 마우스를 떼십시오. 떼고 채우기 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자, 또 다른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없음이라고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범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없음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 자, 그냥 엔터 입력하게 되면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되죠. 자, 보세요. 범위 선택을 하고요. 없음.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컨트롤하고 엔터를 같이 누르시면은 선택한 범위만큼 동일하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B 세 번째 셀에 값을 입력한 뒤 채우기 핸들로 H 다섯 번째 셀, 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A 네 번째 셀까지 드래그 하였을 때, 자, A 네 번째 셀의 값으로 옳은 것은, 자, A 첫 번째 셀에 있는 값을 A 네 번째 셀까지 이제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자, A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데이터 입력될 거고, 여기도 데이터 입력되고, 여기도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 근데 복사는요, 문자, 숫자일 때는 복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문자하고 숫자는 복사가 되는데요. 날짜하고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날짜하고 시간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1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값이 입력이 돼요. 동일한 값이 입력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값으로 해서 증가를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플러스 기호가 생겼죠. 잘 보시면은 채우기 핸들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기호가 생기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일씩 증가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쭉 그냥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같은 값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일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일정한 값을 증가를 시키고 싶을 때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만일 시간형이다. 자, 10시 10분 10초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한번 내려볼게요. 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키를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그냥 드래그를 했는데, 1시간씩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날짜형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날짜형은 하루. 자, 하루가 증가가 되네요. 시간은 1시간이 증가되고요. 날짜는 하루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시간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숫자하고 문자하고 합쳐지는 경우.
뭐 RK1이다. 자, 이것을 한번 내려볼게요. 하게 되면은 뒤에 숫자가 증가가 되네요. 문자는 그대로 동일한 값을 가지고 숫자는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두 개 있을 경우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뒤에 숫자만 증가가 돼요. 뒤에 숫자. 앞에 숫자는 고정이 되고 뒤에 숫자만 1, 2, 3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11시 1분 됐습니까? 자, 12시 1분, 13시 1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처럼 셀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A 첫 번째 셀에 숫자 1을 입력하고, 자, A 첫 번째 셀에서 마우스로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려고 한다. 자, 이때 숫자가 증가하여 입력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 눌러줘야 하는 키로 옳은 것은, 자, 컨트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내리게 되면,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고,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일씩 증가가 됩니다. 다음처럼 선택된 범위의 셀에서 A 다섯 번째 셀까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자동 채우기를 실행했을 때 A 다섯 번째 셀에 표시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자, 보통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할 때는요, 셀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채우기를 하는 거죠. 자동 채우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개의 셀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내리는데 컨트롤 키까지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요, 그냥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요, 범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내리잖아요. 그죠? 내리게 되면은, 자, 10월 1일이고 이건 10월 3일이죠. 차이값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죠. 그 이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 복사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값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10월 7일, 10월 9일 이해하시겠습니까? 범위를 선택했을 때 그 두 개의 데이터의 차이값만큼 계산이 되어서 다음 값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를 같이 눌렀을 때, 자,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은 범위 설정에 포함된 값을 반복해서 입력이 됩니다. 반복. 그러니까 10월 1일하고 10월 3일이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 값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월 1일, 10월 3일, 10월 1일, 10월 3일 됐습니까? 그럼 A 다섯 번째는 10월 3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채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다.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에서 방향은 열, 유형은 급수일 때 단계값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같은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씩 증가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값을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채우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복잡한 어떤 규칙을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숫자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또 그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3을 곱하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식이 필요로 할 때 좀 복잡한 그 자동 채우기를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채우기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입력을 하겠다, 범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홈에 가시면은 편집 있습니다. 자, 편집에 보시면은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하시면 계열이라고 있는데요. 계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을 클릭하게 되면은 연속 데이터라는 창이 나옵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방향을 행으로 할 수도 있고 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열로 해볼게요. 열 방향으로 해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형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자, 단계 값에서는 2라는 숫자 한번 줄게요. 일단 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2씩 증가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선형은요, 일정한 값을 계속 뭐 더하고 빼고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계 값을 마이너스 2라고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씩 줄어드는 거예요. 덧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급수는요,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한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18.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맞죠? 그죠? 자,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열로 하셔야 되고요. 행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채워주면은 행, 이쪽 방향으로 채워주면 열입니다. 열 주시고 유형은 급수죠. 유형 급수가 돼야 되고요. 단계 값은 여기서 묻는 것이 단계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3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좀 더 쉽게 입력하는 방법, 그러니까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이용하는 방법. 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해서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주의할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시면요, 컴퓨터가 없습니다. 자, 컴퓨터가 없고요. 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 보고, 보기 보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속 데이터의 대화 상자라고 했을 때, 대화 상자가 어떤 경로로 의해서 볼 수가 있는지, 이런 대화 상자를 볼 수가 있는지 머리에서 떠올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향, 유형, 단계값,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의 값들을 변경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실습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실기하고 다르죠. 이건 필기입니다. 우리 사지선다형이죠. 4개의 보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습을 못합니다. 제가 개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제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셀을 이용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자, 문제는요, 여러분도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 조금 시간 지나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공부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푸는 것은 문제은행을 통해서, 자, 교재로 해서 제공해드리죠. 그리고 강의실에 보시면은 바로 인터넷상에서 바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은행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제은행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학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